자, 농지 소유, 이용, 보전 관련한 주제에서 농지법 1년에 두 문제 구성이 되고요. 요 근래 농지 소유와 이용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이 되고, 보전 파트는 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손댈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경자 유전의 원칙 얘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랑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민법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명제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요. 농업인만이 또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테고 소유자는 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년대, 40년대 소작제도 요거 없애기 위해서, 소작농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금지가, 경자 유전의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금지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지라고 하는 것,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가리켜서 농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의 재배, 지목을 불문하고 이때는 농지로 해석을 하죠.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는 지목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재배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재배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된다 해서, 자, 바로 물이 없으면 이게 전이 될 테고, 물이 있으면 답이 될 테고요. 과수원도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이걸 우리가 농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농지 아닌 거 두 가지 있어요. 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경 목적의, 주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농지가 아니다라고 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요. 초지 얘기는 어디에서 목장용지 할 때, 공간정보 지목할 때 따져묻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지가 조성된 토지. 요거 이제 농지법상 농지 아니고 공간정보법에서는 목장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외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농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것. 그러면 농업인의 요건, 농업법인의 요건에서 숫자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농업인의 경우 지금 10년 동안 하나, 두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됐었고요. 농업법인도 한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것, 부지 면적, 자, 토지 소유 면적부터 보시게 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농사를 며칠 짓고 말고를 떠나서 농업인으로 보게 된다.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다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부지면적, 노동일수,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입니다. 자, 20회 때 연간 판매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앞에 우리가 알고는 가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330일 이상, 90일, 120일.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더라도 농업인의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제일 실점설이고, 마지막 문제가 바로 꿀벌 10군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게 꿀벌 10군이거든요. 그래서 벌통이 10개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다 농업인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다 농업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해서 시험용으로는 두 번 답을 뽑은 게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고요. 꿀벌 10군, 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는데, 자, 영농조합법인은 쟁점 안 되고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숫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이라고 하는 것도 다 농업법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농업
농업법인까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기상으로 농업법인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이 최근에 구성이 됐으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마도 주요한 출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원칙적으로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법에서는요, 이 관련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19회 때 마지막 나왔던 것이 바로 농지 소유 상한 관련해서 하나가 문제가 됐고, 일단은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것은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국가 지자체 그리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나오는데, 이 농지법이랑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제한 관련해서 주말 체험 용로, 이건 이제 어디에서도 구성이 되냐면은 저기서도 몇 번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이슈가 되는 건데, 세대원 전부 면적을 합산해서 1천 미만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농지의 소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천 미만, 아까 우리가 1천 이상이 되게 되면 농업인으로 보고요. 1천 미만이 되면 어떻다? 주말 체험 영농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속과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가 이농하는 사람, 이 사람 각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농업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고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았으면 농사를 안 짓는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처분해야 되는 게 원칙. 다만 1만까지는 어떻다? 그냥 소유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자, 농업에 종사했다가 농업종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얼마? 1만까지는 어떻다? 여전히 소유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자,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등에 관한 개념,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농취증까지 가서 보고 나서 정리를 할게요. 자,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자, 논리 구조가 몇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농취증은 어디에서 이슈가 된 민법 총칙 파트에서 논의할 때 농지 매매 계약의 소위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농취증이라는 거 필요가 없다. 자,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민법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갑소유의 X 농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이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싫은 거야.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죠. 그러면서 갑이 주장했던 것이 을이라는 사람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위 농취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지 매매 계약은 나가리 무효가 되게 된다.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던 사안에서 나중에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농취증을 첨부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농취증이 없어도 그 계약 자체는 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즉 매수인이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고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 때 그때 농취증을 첨부를 해서 어떻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민법 파트와 또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논의하는 쟁점이 되겠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주어 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만 외우도록 합니다. 우리 법은 대부분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를 엄청 실에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어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케이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 농취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 농지 전용 허가를 한 신고에 농지 전용 허가를 한
농지의 취득 및 소유라고 하는 거. 이때도 어떻다?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의 소유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꿔서 쓰고자 할 때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이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의 문제이고요. 공적인 주체가 농지를 농업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그럼 경매,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주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입찰을 할 때는 농지가 경매 매물로 나왔을 때 농지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는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고요. 대신 1등을 먹어가지고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각대금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민법에서 민법 187조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뭐가 있었더라?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에도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할 때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게 되면 그 순간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매에 따른 취득의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만 농지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매수 신청, 입찰을 할 때 여기다가 농지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지증 협의라고 하는 거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공적인 주체. 아까 우리가 지금 공적인 주체의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규모 제한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농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데 굳이 농취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취증 파트에서는 공법 파트에서는 그냥 모든 문제의 결론, 귀결이라는 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맥락. 그래서 조금 오래전 문제 패턴이긴 한데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해서 주어 신경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서 외워야지 해결이 되지 그냥 멀뚱멀뚱 읽어보시면 안 돼. 주어 신경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물론 어떤 마을의 이장님입니다. 한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이야. 그분이 농지를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농취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농취증. 이제 지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9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러면 뒤에 볼 것도 없이 어떻다?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읽지 말라고 다 읽지 말고 외운 걸 대입하는 거야.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건 이미 어떻다? 농지에 해당이 된다. 2번 지문 인삼의 재배지로 스톱. 인삼의 재배지 들어가면 바로 이건 농지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읽으면 당합니다. 읽으면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당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된다.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 그럼 그냥 그걸 뭐로 본다? 농지로 해석한다. 근데 외우실 게 뭐라고? 바로 아닌 게 초지하고요.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아까 초지는 설명드렸었고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앞마당에다가 봄철에 동백 한 그루 심게 됩니다. 봄에 꽃 보려고. 이런 경우 어떻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건 농지가 아니다. 앞마당을 농지로 부르지는 않는다. 다년생 식물이 재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 구조. 옆에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보니까 농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죠. 끄트머리, 기억번 끄트머리 초지 나와 있죠? 초지 나와 있죠?
초지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느끼게 되면 외우셔야 돼. 외워야 돼. 외우면은 모든 게 눈에 확 띄어. 근데 읽어보면은 그거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기역번 초지 나와 있고요. 니은번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 나와 있죠? 농지 아니죠? 이게 이제 원래 15-1인가 15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가 쭉 안 나오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어. 근데 이건 루틴이야, 루틴. 아닌 건 일단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되니까. 디귿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인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더 이상 갈 거 없어? 농작물의 경작지 나와 있죠? 농작물의 경작지와 관련되어 있는 토지도 다 농지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가볼까요? 기역본 보니까 자 단연생 식물로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괄호 열고 토지 제외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이제 기역본은 뭐가 되고 농지가 되게 될 것이고 니은번은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 디귿번은 어떻다? 자 지목이 답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작물의 경작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에 관련된 시설 부지도 당연히 어떻다? 농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준비하실 거 초지, 농지 아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빡센 문제로 구성됐으면 앞으로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이때 뭐는 지금 이제 초지, 농지 아니다. 이 얘기하고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도 농지가 아니다. 디귿번 더럽게 길게 뽑아놨는데 자세히 보지 말고 농작물의 경작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 부지도 다 이것도 농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300페이지 핵심 지문 1번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스톱! 이미 끝났어. 얘는 농업인에 해당되죠? 아까 부지 면적 얼마? 1000 이상. 다 읽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럴 시간에 계속 외워야 돼.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그럼 이미 얘는 며칠 농사를 짓든 말든 간에 무조건 이미 어떻다?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오른편. 자, 패턴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 느낄 게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제 문맥이에요. 요즘에 자꾸 쓰는 용어들이에요. 전에는 이런 식의 용어를 썼었죠.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뽑다가 요즘에는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식으로 구성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2번 소가축 80도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 자 그럼 뒤쪽 앞쪽은 안 되는데 축산업은 120일 이상이죠. 축산업은 120일 이상이죠. 아까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더라도 다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농지 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이 문제 그렇게 어려웠어. 꿀벌 10건. 답은 1번 뽑았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라고 나선 꿀벌 10건이 법정은 제일 뒤에 숨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답은 1번으로 뽑았어. 가금은 닭 오리 얘기하는 거죠. 1000수 이상이 돼야 되고 3번 1년 중 100일을 축산업. 축산업은 며칠? 120일.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그 다음에 연간 판매가 얼마? 120만 원 이상 인자. 이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농지 3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틀렸죠? 온실얘기, 고정식 온실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얼마? 330 이상이 돼야지 어떻다?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고. 이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암기 문제예요. 이거 뭐 이해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서 이렇게 해서 농업인 관련한 쟁점들 한 번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금 초지, 그 다음에 적용 목적에 적용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제는 지목 불문하고 농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농업인이요, 부지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고정식 온실 들어가면 얼마? 330 이상. 노동일수,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그 다음에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 소가축, 대가축 2두, 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중요치 않고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이 사람이 농업인.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 다시 기억해야 돼.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숫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농업회사법인도 소위 농업법인의 범주에 속한다. 뒤에서 문제 가지고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경제윤회 원칙의 예외 관련해서 지자체, 농어촌공사 이런 아이들 무제한 소유세 할 수 있고 주말 체험용농은 1천 미만 그다음에 상속과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이 농자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다시 주허신경이라고 하는 거 주허신경 주말 체험용농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의 취득 그 다음에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그때까지 이때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법에서 뭐라고요? 농취증 필요 없는 경우만 이빠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 자 농지법령상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말이 어려운데 자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의미가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고르시 이런 얘기는 농취증이 꼭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 문제는 구성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지문 형태가 아니고 박스형 문제가 구성이 되면 무조건 농취증 필요한 경우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 법에서는 농취증 필요 없는 경우만 엄청 실히 규정을 해놓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외를 가지고 쟁점을 삼으니까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뭘 찾아야 돼? 주말 체험 영농 있나요? 주말 체험 영농 있어요? 없다고. 아니 외운 걸 대입하라고. 농지 전용 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농지 전용 신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 2번 되는 거라고. 마지막 경매가 나올 수 있는데 경매는 여기서 이제 중개사법에서는 나오는데 농지법에서는 경매 얘기가 안 나오니까 직접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출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도 계속 뭘 생각해야 돼? 공식을 계속 대입해 봐야 돼. 주, 허, 신, 경.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반복하면 그만큼 외워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걸 일 없이 읽어봐.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야. 그거는 완전히 저런 것 같은 거예요. 야, 뭐죠? 자연을 보면서, 가면, 꽃 구경하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딱 그런 작태야. 이거 문화재가 아니야. 뭐죠? 문학이 아니라, 문학이 아니라, 그냥 암기 과목이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할 때부터 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냐면,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할 것 같으면 자꾸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계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때도, 지금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주어신경. 그러니까 주어신경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함정에 안 빠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문을 읽어버리잖아요. 농업법인 합병 모르겠지. 뭔 소린지 모르죠.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져 버린다고.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신경이라는 거 어떻다?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농재 이용 등에 관한 주제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농재 이용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것, 위탁 경영 나오게 될 테고요. 농재 임대차 기간이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 그 외 쟁점으로서 농재 처분 의무의 배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농업법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 뭔 얘기 하려고 하려면 우리 농지법은 거의 3자 돌림이에요. 3개월, 3분의 1, 3년 이런 식으로 30일 이런 식으로 다 3자 돌림입니다. 이게 거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앞에서 지금 이제 농업인의 정의 이런 것만 이제 아니고 대부분 숫자가 다 3자 시리즈야. 그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농지법 모르면 무조건 뭐라고요? 3이야. 그러면 3이 아닌 거 몇 개만 중에 따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모를 때는 무조건 농지법 무조건 뭐로 간다? 3 시리즈로 도배가 돼 있다. 구조가 거의 다 3 시리즈로 끝납니다. 3이 아닌 거 몇 개만 따로 외우는 걸 별로는 하고 무조건 농지법 뭐로 3 시리즈로
도배가 돼 있다. 몇 개월? 3개월. 며칠? 30일. 이런 식으로. 몇 년? 3년.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가 뭐로? 3 시리즈로 거의 도배가 돼 있다. 그래서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실 것. 해서 자, 위탁 경영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을 약정을 하면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농업 경영을 가리켜서 위탁 경영. 다시 갑시다. 경작 유전 원칙에 따르면 농업인만이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만이 어떻다? 그 농지에서 경작을 해야 되고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딴 놈한테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위탁 경영이라고 해서 위탁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질병 등 취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가 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 수많은 얘기를 다 이제 한 칼에 끊어버리는 게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요. 먼저 아프거나 해서 질병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뭐 이거 어렵지 않은 경우, 숫자는 3자 돌림이라고 미리 전제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자, 경영 중에 문제가 있어서 겁나 아파, 곧 뒤지게 돼 있어, 문 닫고 있어,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청산 중인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농업법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개판이 되어버려서 문을 닫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청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놈한테 농지를 맡겨서 위탁 경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디 가거나 라고 해서 초등학교 가야 되죠. 자, 취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애가 좀 더 크면 군대 가야 됩니다. 자, 징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일이 잘 풀린 사람이 어디를 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런 것들, 뭐 지방의회 시의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공직 취임, 어디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잘된 사람들 간다는 거기, 교도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은 잘 못 가요. 그래서 좀 이제 큰 일을 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교도소. 그래서 자, 지금 어디 가는 케이스, 학교, 그 다음에 군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리고 교도소의 수용, 그리고 인생이 좀 펴서 좀 놀러 갈 때가 있다 해서 국외 여행, 그래서 포인트는 국내 여행으로 안 친다. 그리고 자, 뭐 필리핀 3박 4일 갔다 온다, 이런 것은 여행으로 치지 않습니다. 국외 여행 얼마?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 숫자 시리즈 다 3자 돌림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 이 감 잡으시, 뉘앙스로 가셔야 돼. 거의 시험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3자 돌림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이게 농지 위탁 경영.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하나 더 살을 붙이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다 무조건 뭐야? 3자 돌림으로 불러가는 게 농지법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농지 임대차까지 바로 설명드리고 나서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농지 임대차. 예,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얼마? 3년으로 보게 된다. 무조건 자, 기본 3자 돌림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농지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을 위해서 최소 몇 년? 3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런데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 기간 어떻게 할 수 있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똑같은 스토리야. 아프거나 질병 나오겠죠.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나와 있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어디 가거나 취약,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외 교도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탁 경영 가능 사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국외 3개월 이상 국외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런 빠져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 분석해봤자 못 외우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저희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저희 작년에 어디 딴 데 강의 좀 하루 가서 하다 보면
하여튼 더럽게 이제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분석기가 좋아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는 난 맞춰야지 떨어지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면 뉘앙스를 잡는 거야. 뉘앙스. 우리 주택법 할 때 어떻게 외웠어? 자, 2개월간 5대1, 10대1 얼마 무식해. 그 다음에 퍼센트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는 얼마? 20%. 투기 과열되고 조정 대상자는 얼마? 30%.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맞추는 거라고. 5대1, 10대1 뒤지게 외우고 20%, 30% 이렇게 계속 외워두다 보면 제일 앞에 분조투, 제일 앞이 분양가 상한제니까 20%고 뒤에 조정 대상자 투기 과열적은 얼마? 30%. 이렇게 가서 문제를 푸는 거지. 투기 과열적은 지정 요건이 어쩌고, 자, 특약 과열 조정 대상적이 이렇게 안 외우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공법 문제인지 중개사법 문제인지 몰라. 아무 정신도 없어. 시험 보면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풀어가실 때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가 만약에 6번까지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7번부터 뭐 15번까지 있어 하십시다. 한 장을 더 넘기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풀어가면서도 몰라. 그러면서 오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자기는 이제 한 10문제를 12문제를 안 푼 거야. 근데 시간이 10분이 남아.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이거 실력이 겁나 좋은데 시간도 남는데 흐뭇해. 그리고 이제 답안지 마킹을 보니까, 어머, 2페이지를 아예 손도 안 댔네? 설마 그래, 팀이 하려고 내가. 다 그래요. 시험장 가면 멘붕이래, 멘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시부려 봐봤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뉘앙스 속에 머릿속에 뭐만 머릿속에 처박혀 있어야 되면 333 시골은 333 시골은 3 농지법은 333 333 이런 뉘앙스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위탁 경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엮어서 못 낸다고. 전혀 다른 사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정을 안 파도 다 틀려. 진짜 다 틀린다고. 근데 사람들이 크게 공부할 때 착각을 하신다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내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이렇게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원 강사를 할 일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어내. 그리고 이제 그 만든 새끼가 병신이지. 두 번째, 문제를 분석 안 하니까 그따위 문제 만드는 거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그리고 또 수험생도 마찬가지야. 그런 문제 맞춰놓고 또 좋다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수준 이하라고.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우리 이러니까 내가 친구가 없어. 학원가에서. 학원가에 친구가 없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가르치고 등등등 소문이 났어. 이 바닥에.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내 삶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다 돼요. 안 할 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체력이 받쳐준다면 저처럼 한 5, 6년 이 정도 훈련하게 되면 아마 분점 차려도 될걸요? 아니, 루틴이 똑같으니까. 아니,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야. 사람이 할 짓이 못돼.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마음에 다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짓거리는 앞으로 하지는 않아야겠다. 이게, 몇 년간의 노가다를 통한 결론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게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어떤 학원 선생님도 찾아왔고, 그냥 짠한 눈빛으로 바라봐. 멀쩡했던 애가, 공부하다가 얘가 맛이 갔구나. 실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뭔 얘기하고 있어요? 뉘앙스만 잡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절대로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농지법은 다 33333이다. 요 뉘앙스만 정확히 잡혀 있어도 시험 문제를 100% 맞춰낼 수는 없더라도 지문 한 3개 정도 커버가 된다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리고 시리즈는 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00% 안 되더라도 지문 2-3개까지 자 뭐죠?
답이 될 지문 한 2개까지 축약을 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가능한 사유가 뭐냐? 임대인이 아프거나 해서 또는 어디 가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을 위해서 원래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최소한 3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질병,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필요, 농업법인 청산, 취약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교도소의 수용 중까지 있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국공유 농지의 경우 이때는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누가 빌려 쓰고 싶다, 돈 내고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임대차 해줄 수 있는데 국가 지자체의 목적에 따라서 굳이 3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나름 가장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고요. 국공유 농지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양을 늘리지 말고 국공유 농지 하나만 포인트. 그래서 앞에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세팅이 되게 되면 그게 위탁 경영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뭐라고요? 임대차 3년 미만 사유와 연계가 된다. 그럼 다 똑같은 거니까 차이점 하나 있는 거, 특기할 만한 게 국공유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게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숫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리경작 기간 몇 년이라고요? 3년.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모르면 다 뭐라고요? 3실이죠. 대리경작. 자, 농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유농지입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손 들고 가서 내가 저 농지를 경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뭐 취지는 뭐 그런 식이죠. 노리고 있는 농지 아까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바로 대리경작을 지정할 수 있다. 수확량 100분의 10이라는 숫자. 지금 3 아니죠? 3 아니죠? 그걸 따로 외우는 거라고. 3 아닌 걸 외우는 거라고. 자,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수확량 100분의 10을 소유자 또는 다른 임차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된다. 이것만 좀 특이한 거라고 해서 이런 숫자들이 바로 느낌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농지 처분 사유라고 해서, 자, 이런 처분 사유 외우면 뒤집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 경자 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분할 의무가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지금 농지 처분 사유의 포함이라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설령 여기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라고요? 질병 때문에, 취약 때문에, 징집 때문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과정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기억할 게 아까 주어 신경이랑 똑같은 구조인 거야.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것만 외우면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자, 질병이라고 하는 거. 자, 징집, 취약,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여기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이런 거 안 나와.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하다가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실제 법조문 원문을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 겁나 복잡하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임대차와 대리경작과 처분의무 배제 이걸 비교해 가면서 내릴 수가 없다고. 이건 학원강사 진짜 한 10년 해야지 이게 분석이 되니까. 워낙 복잡해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경우 이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러느라고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 어떻다? 이때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리즈가 똑같은 거야. 아까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하자, 그 다음에 또나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뭐가 있었죠? 지금 이제 자,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케이스,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얘기 별 필요 없겠고, 이행강제금 숫자 외웁시다. 1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20이라는 거 괄호만 숫자만 넣는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행강제금은 사실 세 군데 우리 나라의 법 체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가 이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건축물 똑바로 뜯어 고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금액이 한 번 출제가 되는데 학원 강사도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써야 되는데
농업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다? 처분 의무. 자, 다시 이때는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할 때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자,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다시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직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구나. 해서, 하여튼 뭐 그 자체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매수인이. 근데 이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100분의 10, 임대하고 있으면 100분의 7, 목적 변경하면 얼마? 100분의 5. 이렇게 세 군데가 이행강제금이 이슈가 되고요. 자,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농지법령상의 이행강제금 해서 100분의 10,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 자, 요거랑 같이 세트로 가실 게 허가구역 안에서 지금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도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는 얼마? 10%, 그 다음에 임대 7%, 목적 변경 5% 이런 게 나중에 또 가서 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용 등에 관한 주제. 자,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용 등에 관한 주제까지 해서 여러분 자료 보니까 303페이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해서 하는 농업 경영. 이걸 위탁 경영에서 여기서는 전부를 빼고 일부만 예시하면서 위탁 경영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아유, 모르겠다. 읽기 힘들면 그냥 패턴 잡자고요. 거의 지금 제가 통계를 제대로 뽑아보진 않았는데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기억해 주셔야 돼.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자,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얘는 8년 동안 3문제를 뽑았었는데 더럽게 많이 나왔었구나.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교재 303페이지 1번. 자, 이게 이제 나온 게 25회 때 나왔었고 지금 29회 때, 30회 때 등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30회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8년 동안 2번 나왔으면은 생략 좀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확률의 문제로 가야 된다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숙제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1년간 국내 여행 닥치고 와서 농사 지어야 돼. 직접 위탁 경영 안 됩니다. 여행은 국외 여행. 그것도 얼마? 3개월 이상이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여행이라고 부르게 된다.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던 거 그냥 외근 갔다 온 거예요, 외근. 필리핀, 이런 데서 3박 4일 갔다 오는 거, 잠시 바람 쐬고 온 거야.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뭐가 된다? 국외 여행. 그것도 얼마? 3개월 이상. 물론 요즘에는 이제 나가다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집이 제일 안전하다. 이게 요즘에 좀 분위기가 겁나 이게 이상한 나라로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는데, 보면 이제 주변에 거지 같은 인간들도 더럽게 많고, 뒷담한 인간들도 더럽게 많고 등등등한데, 이게 외국 놈들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오야야. 하여튼 간에 주변에 보면 별 거지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어. 막 짜증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야. 물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되게 재수없어하면서 서로 살아왔는데, 이게 외국 놈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 같아. 하도 찌질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어제 충격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내달라고 그랬다면서. 그 양반, 개 폼 잡는 양반인데 뭘 도와달라고 얘기를, 그럴 뿐이 아니잖아. 지금까지 쭉 살아온 모습으로 와서. 그 양반이 그 전날 사고 치셨더만요. 뭐라고 그랬죠? 말라리아 그 치료약이,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말라리아 치료약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거기 어제 기사 보다 보니 그거 나옵니다. 그 물고기
물고기들 있잖아요. 어항. 키우는데 그 성분이 비슷한 게 들어간대. 근데 이제 그 메탄올, 에탄올이랑 똑같은 거야. 공업용이 있고 뭐 식용이 있듯이 그 저쪽에 수족관에 넣는 것은 소위 공업용에 준하는 개념인데 그 미국에서 부부가 60대 부부가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그 정도 살았으면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간에 생각은 자유니까 오래 살고 싶으셔서 두 분이서 그걸 드신 거야. 근데 이제 또 머리 좋게 물에 타서 그래서 아줌마는 20분 만에 계급품을 물고 아저씨는 아줌마 손을 붙잡고 돌아가셨대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골 때리는 거,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야. 미국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전혀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이걸 먹으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양반이 겁나게 가난하게 살던 그지 같은 나라한테 전화해갖고 너네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란 분 스타일 자체가 그 전날 2명 죽였잖아. 그래서 이걸 먹으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나라 국민이 직접 자기 몸을 틀어서 생체 실험을 한 거지. 대박이 터지나 안 터지나 보려고. 근데 대급하게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자, 하여튼, 지금, 다시, 뭔 얘기가 벌어졌지? 자, 1년간 국내 여행 안 되고요. 농업법인이 아까 아파서 문 닫아가는 과정을 청산 중인 경우, 이걸 소송 중인 경우라고 했었고요. 3번, 부상으로 2개월. 이건 감사하다. 자, 치료는 얼마? 3개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치소. 요거죠? 답을 요걸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간 국내여행.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 3개월 시리즈로 다 가버리면 일단 3번하고 5번은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3번, 5번은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1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데 해외여행, 국외여행만 여행으로 친다. 그래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는 경우도 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일단 뉘앙스 잡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9회 때 문제고요. 농지 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자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자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자 제 끝 마지막 징집된 경우 나와 있죠. 1번 끝말에 징집된 경우 나와 있죠.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된다고. 그냥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돼, 현역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징집, 소집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 6개월간 미국 여행 중인 경우 해서 이것도 어려웠다. 이제 3월 이상의 국외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따른 취임 나와 있죠. 해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도 위탁 경영 가능 사유다. 농업법은 청산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쉬웠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2개월간의 치료. 틀렸죠?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을 때 어떻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 자꾸 잡아내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농지 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자,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29회 때 2번 문제에서는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였었죠? 바로 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라고 출제했잖아요. 30회 출제위원은 이제 똑같은 문제를 내기가 민망하니까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라고 했었죠? 그 문제가 똑같아. 이렇게 낸다고. 자, 기억본 보니까요. 1년 중 4주간, 그 다음에 이 니은번, 기억본은 일단 잘 모르는 거야. 니은번. 자,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 이건 아니죠? 국외 여행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일단 나가리고. 자, 그 다음에 없는 경우 해당이 되는 거죠. 디귿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것도 어떻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죠. 해서 지금 위탁 경영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니까 일단 디귿은 다 제거해야 되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디귿은 일단 제거를 해야 돼. 디귿 제거해버리면 뭐 남는 게 별로 없구나. 1번,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지금 요것은 위탁 경영 가능 사유가 아니죠. 니은은 포함이 돼야 되죠. 이 문제는 결국은 2번이나 1번, 3번 중에서 찍는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다를 거 없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농지법은 무조건 3년 3개월 3시리즈라고 돼 있었죠. 3시리즈라고 돼 있었죠. 4가 있었어 없었어? 4가 없었잖아요. 다 3이라고.
그래서 기업번 틀렸다고, 위탁경영 가능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기업번은 앞쪽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303페이지 기타라고 하는 부분,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다음에 기타 나와 있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 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또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다시요. 농작업 양으로 따졌을 때 3분의 1 이상을 자기가 또는 가족이 농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날짜로 보니까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게 되면 어떻다? 뒤에 보지 말고 일단은 농작업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 이상을 자기가 담당을 하면 어떻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또는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면 어떻다? 위탁 경영. 나머지에 대해서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뒤에 3분의 1, 30일 나와 있죠? 3분의 1, 30일 나와 있죠? 다시 농작업의 양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자기가 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는 맡겨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농작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문제 돌아가서 더럽게 어려웠어요. 자, 점점점 해서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는 경우 나와 있죠? 앞에 보지 말고 1년 중 4주간 종사하는 경우 아니죠? 1년 중 얼마? 농작업은 3분의 1이었었고 그 다음에 1년 일하는 기간 하면 얼마? 3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와 있었죠?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저 말이 맞잖아요. 이게 그냥 다 농지법은 모르니까 이건 대단히 어렵게 구성을 한 건데 무조건 얼마? 3분의 1, 3분의 1, 3년, 3개월, 30일 이런 식으로 3시리즈라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작정으로 낸 거예요. 근데 시킨 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지 마시고 찍으시라고 루틴을 딱 세워놓고 그 루틴에 따라 찍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걸 막연하게 다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뭘 느끼셔야 되냐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루틴은 아까 우리 주택법 할 때 미리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또 한번 자 5대1 10대1 2개월 나오면 어떻다? 5대1 10대1 퍼센트 나오면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20에 30 30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미친놈 계속 떠드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다 외워져. 놀라워. 그리고 이렇게 숫자 찍어서 맞추게 되면 이때 그 희열은 기쁨 만땅입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숫자 다 3시리즈 이렇게 가주실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0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305페이지 첫 번째 박스 나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보지 마. 힘드니까. 자, 너 임대차 계약은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의 질을 승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 안 중요하니까 농지법은 그냥 임대차 얘기하면 무조건 뭐라고? 3시리즈. 무조건 3. 무조건 3. 지문 그 첫 번째 박스는 아예 생략할 거라 보지 마시라고. 외울 것 같아요? 아예 하지 마. 그냥 무조건 답을 외우라 해도 답을 외워야 된다고. 16년간의 데이터 분석에서 루틴이 뭐라고? 다 농지법은 출제 양이 워낙 시험 범주는 넓고 내기가 곤란하니까 숫자로 도배를 해버린다고. 1년에 2문제 낸다고. 이 방대한 양에서. 그러니까 내일은 루틴이 정해지는 거야. 어떻게? 보통 가로넣기, 박스형 문제 이런 걸 도배를 해버린다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박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5년. 틀렸죠? 자, 밑에 두 번째 박스. 임대차 기간은 기본 몇 년? 3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보니까 306페이지. 자, 여기 좀 어려웠었다. 자, 농지법령상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 국공유 재산은 B농지, 임대차. 다시, 임대차 하면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지금까지 모든 게 뭐라고요?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다.
아니, 지금 모든 문제의 답이 아까 위탁 경영은 마찬가지고 지금 임대차도 무조건 임대차가 나오게 되면 앞에 제가 아예 말씀도 안 드린 이유가 무조건 모든 문제가 임대차의 기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최소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 3년을 보장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을 본다. 3년. 근데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가 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지금까지 우리 16년간에 대해서 모든 문제는 답은 모두로 귀결되고 있다. 임대차 기간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아,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지 그 법조문을 읽어서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임대차 파트는 임대차 기간이라는 것을 갖고 키워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만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 요거 저런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등기 없어도 제3자요가 있었죠.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제3자요 인정됐었죠? 제3자요가 대항력이야. 다시 갑시다. 요거 요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서 을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사람에게 이 사람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제3자요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된다. 근데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게 주임법의 얘기고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상임법의 취지가 되겠다. 그리고 농지법은요, 예,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제3자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 이제 옆에 나와 있을걸요. 여러분 교재 305페이지 자, 대항력 중에서 제3자효 나와 있죠? 소유자 바뀌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재 305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정도에 양거로 2번 제3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 얘기가 결국 이제 확인받고 인도를 받으면 밑줄을 긋지 말고 이거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재 지금 몇 페이지? 306페이지에 이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지금 모든 문제가 기간 얘기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개떡 같은 소리야. 앞으로 나와도 또 답이 안 돼. 다 사이드야. 2번 지문 다시. 자, 임대인 취약. 그러면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죠? 취약 나오면 어떻다?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죠? 3년 이상이니까 틀렸다 2번. 아니 이건 알아야 된다고. 이 문제는 1번은 몰라도 돼. 2번은 근데 당연히 알아야 돼. 원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최소 3년은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자,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어떻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 했을 때 질병 들어가면 역시 어떻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바로 가는 거죠? 그죠? 뭐 다시 임대차 하든 어쨌든 아직 아프면 어떻다?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A농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자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멘붕 오실지만 왜? 이런 말이 법에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제일 어려워. 5번 지문 보니까요. 비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었어. 국공유농지 임대차 기간은 어떻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자, 문제를 바라볼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딱 세 가지만 쟁점이 되는 거야. 임대차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임대차 기간 얘기가 출제 포인트. 임대차 기간 얘기가 출제 포인트라고요. 4번 같은 지문도 수험생을 보면 쓰러져 버립니다. 왜? 어디에도 이런 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이런 말 자체가. 그래서 농지 임대차 나오면 어떻다? 임대차 기간. 그리고 기본 3년 보장할 것. 그러나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다?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에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지 대리경작 관련 여러분 교재 30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숫자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대리경작 얘기. 그래서 자, 유유농지를 대리경작하는 자 수확량이 얼마? 100분의 10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아까 3 아닌 시리즈 중에 이거 있었죠. 두 번째,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거죠. 앞에서부터 읽지 마. 앞에서부터 읽지 마. 뒤에 농업회사법인 나와 있죠? 농업회사법인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라고요? 3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농지법은 다 3시리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법이라는 과목, 다른 과목보다 특히 심한 게 공법은 함정을 파지 않아. 대충 내. 그래도 하도 양이 많아서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농지 임대차 하면 임대차 기간이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된다. 다른 건 뭐 다 구질구질한 얘기야. 무조건 농지하면 임대차, 임대차하면 기간 3년 미만 3년 자, 이 얘기를 갖고 쟁점. 그 다음에 이제 3년 아닌 숫자 보셨고요. 그 다음 308페이지 가서 농지 처분 의무 등 보겠습니다. 자, 처분 의무의 배제. 자,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나와 있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거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옆에 지문 가보겠습니다.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끄트머리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어디가 뭐가 있어야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공직취임 나와 있죠. 예, 면제됩니다.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부터 읽으면요. 자,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학원 강사가 뭐 한 20년 넘었는데 제가 봐도 정신이 없어요. 시험장 가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험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봐도 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나왔나 긴장하고 보는데 이게 그 긴장하고 볼 때마다 자꾸 뭐부터 보냐면 앞에서 자꾸 읽어봐. 그러면 안 보여요. 왜? 사람이 외우는데 한계가 있잖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 된다고. 우리 4월 말에 그 모의고사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못 보고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그때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내용을 뭐 실력을 쌓고 자시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뒤에 보는 훈련하셔야 돼요. 힘들 때, 뒤에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면제된다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면제된다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나 혼자 보지 마요. 그래서, 그 4번 지문에, 자, 4번 지문 면제된다 나와 있죠? 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나와야 되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나와야 되죠? 없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볼까요? 자, 이 지문이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 질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뭐라고요? 착수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 수식어를 깔아서 힘들게 뽑았어.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야. 그 중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면제된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되셨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걸로 가셔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면제되는 사유가 뭐냐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인트잖아요. 그죠? 면제된다 앞에 키워드가 뭐냐면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파서 면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서 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 지문이 더럽다고. 앞에 질병을 툭 던져놔갖고 사람 헷갈리게. 다시. 면제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뭐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했을 때 어떻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면제된다. 어디 갔을 때, 어디 가서 농사를 못 졌을 때 면제된다. 근데 얘는 아파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서 면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편이 되는 거고,
사실 시험장에서는 더럽게 짜증나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자, 지금 처분 의무의 미연제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뒤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딱 귀결되는 거야. 한 문제짜리였거든. 회차가 똑같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키워드가 있다고. 임대차 나오면 무조건 임대차 기간을 생각을 해야 돼. 임대차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 기간을. 3년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 3년 미만이냐 3년을 본다. 뭐 이런 것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농지 처분 의무 얘기할 때는 항상 처분 의무가 있는 것은 중요치가 않아.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중요해.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출제하는 맥락을 쭉 분석하면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면 얘들이 뭐를 출제를 하는구나. 어떤 주제를 갖고 답을 뽑는구나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포장을 바꿀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처분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 같아서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세트를 잡아주죠. 그래서 제가 아프거나 어디 가는 계속 엮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대충 뉘앙스가 생겨. 그러면 면제된다 앞에 어떻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자 거기 다시 1번 지문 분석해 보십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서 공직 취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면제가 된다. 오른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아파서 지금 농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 정도. 그 옆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26회 40번 문제 검토합니다. 농지 법령상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일 때 아까 1000 미만이니까 가능하죠. 2번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서 1000 미만 해서 중개사법에서는 세대원 각자 1000 미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 농지법 공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냅니다. 3번 농지를 취득하면 농취증. 자 주허신경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4번 자 끄트머리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농지를 자유에 취득한 자가 징집 끄트머리 처분해야 된다. 키워드 뭐야? 처분해야 된다. 처분해야 된다. 처분해야 된다. 처분해야 된다. 라는 표현 앞에 뭐 없어야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없어야 되죠? 앞에서부터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5번 지문을 볼 때 뭐라고요? 처분해야 된다. 라는 게 키워드라고. 근데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는 다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지금 저도 설명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읽어가게 되는데 자, 하여튼 무조건 약속을 아예 합시다. 공식을 정합시다. 두 줄 가득 채워가는 그런 느낌 들면 무조건 뒤에서 보기.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 시험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4번,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이걸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번에 못 읽으냐, 어떻게? 이따가 잠깐만, 다시 뭘 잠깐만이야.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읽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인간의 인지 능력 안에 안 들어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시험 볼 때 공식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무조건 두 줄 정도 꽉 차면 무조건 뒤에 한번 읽고 체크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무조건 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 습관이 짧으면 자꾸 보고 싶어지니까 그건 그러다 치고 어쩔 수 거기까지는 그 버르장머리까지 습관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되니까 끄트머리 무조건 두 줄 넘어서면 어떻다? 뒤에 단어 먼저 확인하고 본문 읽는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한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309페이지 핵심 지문은 별 의미 없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수능 때는
소유, 이용만 얘기를 할 거예요. 보전 얘기는 요즘 너무 출제가 안 돼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309페이지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자, 연결한 것은 기억, 유유농지, 대리경작자, 100분의 10. 아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100분의 10이죠? 핵심 지문 말고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보고 있어요. 핵심 지문 버려요. 필요 없고, 교재 309페이지 제일 하단부. 자, 지금 대리경작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억 뭐라고요? 100분의 10.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죠? 100분의 10. 그래서 기억은 100분의 10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두 번째, 와우, 길다.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나와 있죠? 길어지면 뒤부터 보자고 그랬잖아. 길어지면 뒤부터 보자고 그랬어요. 이행 강제금 외운 게 1년에 한 번 100분의 20.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되고 100분의 10이 되고 디귿은 뭐가 되고 100분의 20이 된다고. 앞쪽 기억은 10이고 디귿은 20. 기억은 10이고 디귿은 20. 기억은 10이고 20. 2번밖에 없죠? 2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니은번은 못 풀어요. 니은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죽으라고 낸 문제라고. 근데 보통 수험생은 니은번을 뒤지게 봐. 그럼 뒤져버려. 기출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2개, 3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거의 공식이 그래. 다 몰라도 답을 다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다 몰라도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그 중에 일부만 알아도 거의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그냥 겁주려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니은번 같은 거, 두 번째 지문 같은 건 뭔 소리인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 잘 됐다. 끄트머리. 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 이거밖에 외운 게 없다고. 100분의 20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차례요. 310페이지. 토지 사용료로, 제일 윗줄.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기니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그럼 얼마라고? 100분의 10.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은 감을 잡아. 근데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지문을 읽어오시게 되면은 오히려 말려버리는 부분,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자, 농지법 여기까지 우선 정리. 뒤쪽은 생략. 해서 보존 얘기는 설명 복잡한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농지법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일단 끌어가겠습니다.